1999년 가을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입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지혜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와 된장뿐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남은 밥 한 공기. 그것이 아침이었습니다. 지혜야, 벌써 일어났니? 어머니 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응, 엄마. 신문 돌려야 해. 조심해서 다녀와.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신문 가방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50여 가구의 신문을 돌려야 했습니다. 1시간이면 끝났습니다. 월 15만 원. 지혜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10월이었지만 새벽은 추웠습니다.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7시 30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날품팔이. 하루 일하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지혜야, 밥 먹어. 어머니가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반찬은 없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동생 지훈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15살이었습니다. 누나, 오늘도 신문 돌렸어? 응. 누나는 대단해.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겠던데. 익숙해지면 돼.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친구 은영이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너 어제 미래학원 설명회 안 갔지? 응, 못 갔어. 대박이었어. 이성철 원장님 직접 오셔서 특강하셨어. 그래. 진짜 멋있더라. 목소리도 좋고. 지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학원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학원 안 다니면 대학 못 간대. 지혜는 책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참고서를 펼쳤습니다. 2년 전에 산 책이었습니다. 구석구석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형광펜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이것만 믿고 가자. 오후 4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은영이 말했습니다. 나 학원 가야 돼. 너는? 나는 집에 가. 아, 그래. 그럼 내일 봐. 은영의 가방에는 미래학원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파란색 가방. 반에서 절반이 그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미래학원 셔틀버스가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고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일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참고서를 펼쳤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학원 안 다니면 대학 못 간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무거운 발걸음 소리. 지혜야, 아빠 왔다. 응, 아빠. 아버지는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뭐, 그럭저럭.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7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잘 먹겠습니다. 식사 중에 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학원비 좀. 응?
학원비가 또 올랐어? 아니, 겨울 특강 신청해야 해서.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인데? 20만 원이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지훈아, 그건 좀. 친구들 다 신청했어요. 아빠가 지금 형편이.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이 학원은 계속 다녀야 해. 누나, 나는 독학할 수 있어. 아버지가 지혜를 봤습니다. 미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다음 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잠깐 상담실로 올래? 네, 선생님.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담임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지혜야, 요즘 성적이 좀 떨어졌네. 죄송합니다. 전교 5등에서 12등으로.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학원은 다니고 있어? 아니요. 담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내 실력이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 정말요? 응. 하지만 선생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요즘 입시가 많이 바뀌었어. 내신만으로는 안 돼. 논술도 있고 면접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어. 지혜는 듣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정보에서 밀려. 다른 애들은 최신 경향을 다 배우는데 너만 혼자 공부하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미래학원 다니는 애들 봐봐. 성적이 확 올랐잖아. 특히 이성철 원장님 수업 받은 애들은.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건 선생님도 알아. 하지만 대학은 가야 하잖니. 그래야 내 가족이 살아. 담임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생각 좀 해봐. 방법을 찾아보자.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시끄러웠습니다. 학생들이 떠들고 웃었습니다. 지혜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수돗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때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래학원의 이성철 원장님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반듯했습니다. 얼굴은 준수했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졌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300명이 넘는 학생을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이성철이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건 가난해서 포기하려던 학생들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꿈을 이룬 것입니다. 지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길은 열립니다. 제가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지혜도 일어나려는데 박지혜 학생, 잠깐. 담임이 불렀습니다. 응? 원장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저요? 응. 내 이야기를 들으셨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원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책장에 책이 빼곡했습니다. 벽에는 명문대 합격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앉아라. 이성철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박지혜 학생 맞지? 네. 성적표를 봤어? 이성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는데 이 성적이라니. 대단하구나. 지혜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힘들지? 네. 혼자 공부하는 게 조금요. 이성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책상 너머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재능이 아까워. 그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 정말로 대학 가고 싶니? 네,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가야 해요. 이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마음이면 됐어. 그가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등을 보이고 말했습니다. 무료로 가르쳐 주마. 지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성철이 돌아섰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영어, 수학, 논술 모두 1대1로 가르쳐 줄게. 너무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건은 하나야. 이성철이 지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가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을 믿어라. 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지혜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추천서도 내가 써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이성철이 손을 걷었습니다. 어때? 할 수 있겠어? 네, 감사합니다. 좋아. 화요일부터 시작하자.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다 돌아갔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성철 원장님이 공짜로? 정말이야? 네, 아빠. 특별히 저만 가르쳐 주신대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혜야, 복이 터졌구나. 우리 딸 정말. 동생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진짜? 대박이다. 미래학원이 한 달에 50만 원인데. 그날 밤 온 가족이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원장실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깨에 올려진 손, 너무 가까웠던 거리, 묘한 눈빛.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반쪽 달이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뒤척였습니다. 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될 날이었습니다. 지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화요일 저녁 7시 50분이었습니다. 지혜는 미래학원 앞에 섰습니다. 5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로비와 상담실, 2층부터 4층까지는 교실.
5층은 원장실과 교무실. 학생들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책가방을 든 아이들. 웃고 떠드는 소리.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지혜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땡. 문이 열렸습니다. 5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래층과 달랐습니다. 원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된 두꺼운 문이었습니다. 손잡이가 금색으로 빛났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커다란 책상, 가죽 소파, 책장 가득한 책들, 벽에 걸린 액자들. 이성철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지혜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 잘 지켰네. 좋아. 이성철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영어부터 할까? 네. 참고서를 꺼냈습니다.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0분은 순조로웠습니다. 이성철의 강의는 명확했습니다. 구문을 쪼개어 설명했습니다. 독해 전략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 오, 정말요? 해봐. 지혜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잘하네. 역시 재능이 있어. 이성철이 웃었습니다. 일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물 좀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이성철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습니다.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이성철이 소파로 갔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네. 책상만 보면 피곤하잖아. 편하게 앉아. 지혜는 조심스럽게 소파로 갔습니다.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이성철이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습니다. 팔이 닿을 거리였습니다. 요즘 힘들지? 괜찮아요. 신문 배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 이성철이 몸을 조금 기울었습니다. 대단하다. 그 나이에. 지혜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려 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성철이 지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선생님이랑만 있잖아. 손이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편하게 생각해. 지혜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까? 다행히 손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십시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원장님. 목요일에 보자. 네. 지혜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혜야. 뒤에서 이성철이 불렀습니다. 네. 우리 수업은 특별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네. 왜요? 다른 애들이 부러워하면 복잡해져.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거 알면 다들 달려들 거 아니야.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착하네. 그럼 조심히 가. 집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첫 수업은 괜찮았어. 지혜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깨에 남은 감촉. 너무 가까웠던 거리. 내가 예민한 거겠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두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저녁 8시. 다시 원장실이었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약간 어두웠습니다. 앉아. 지혜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독해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잠깐 문 좀 닫고 올게. 이성철이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찰칵. 문이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문은 왜? 이성철이 돌아섰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복도 시끄럽잖아. 학생들 왔다 갔다 하고 집중하려면 조용해야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성철이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지혜 바로 옆이었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이 문제 보자. 책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웠습니다. 팔이 지혜의 팔에 닿았습니다. 여기 이 부분. 설명하면서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펜을 쥔 손을.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읽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손을 잡고 함께 밑줄을 그었습니다.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했네? 이성철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긴장하면 안 돼. 시험장에서도 이러면 큰일이야. 그제서야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5분 후 다시 손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깨였습니다. 자세가 구부정해 손으로 지혜의 등을 펴주었습니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펴고 앉아야 집중이 돼. 손이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응?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계속할까? 손이 다시 어깨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10분, 20분.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손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혜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설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깨 위에 무게만 느껴졌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겨우 끝났습니다. 오늘 집중이 안 됐네. 이성철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적응이라는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무엇에 적응한다는 걸까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깨가 아직도 무거웠습니다. 손에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어깨를 오래 씻었습니다. 하지만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세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지혜는 학원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으로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두드리려는데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똑똑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이성철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이 아니라 소파에. 오늘은 편하게 하자. 그가 소파 옆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지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능한 한 멀리. 왜 그렇게 멀리 앉아? 이성철이 웃었습니다. 이리 와. 손짓을 했습니다. 지혜는 조금 가까이 갔습니다. 오늘은 논술을 해볼까? 참고서를 펼쳤습니다. 요즘 논술이 중요해. 너희 학년부터 비중이 높아졌거든.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5분쯤 지났을 때 지혜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이성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뭔가 고민 있어 보여. 아니에요. 거짓말. 그가 지혜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선생님은 알아. 학생들 표정만 봐도 다 보여.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지? 공부도 해야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
그럴듯한 분석이었습니다. 네, 좀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이성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 뒤로 갔습니다. 긴장을 풀어야 해. 갑자기 손이 지혜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양쪽 어깨를. 선생님, 이건 가만히 있어. 근육이 다 굳었네.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점점 강하게. 아파요. 조금만 참아. 풀어줘야 해. 지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눌리는 힘이 강했습니다. 긴장하면 공부가 안 돼. 명문대 가려면 멘탈 관리도 중요해.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손이 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목덜미를, 그리고 다시 어깨로, 팔로.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벌써?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좀 더 해야 효과가 있어. 10분.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손이 떨어졌습니다. 어때? 좀 나아졌어? 이성철이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턴 수업 전에 이렇게 풀어주고 시작하자. 집중력이 달라질 거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지혜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야, 학원은 어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이 원장님 가르치심이 어때? 좋아요. 역시 그분은 다르셔. 어머니도 말을 보탰습니다. 지혜야, 정말 감사한 일이야. 무료로 가르쳐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니? 네, 엄마. 은혜.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대에 어긋나면 안 돼. 알겠지? 네, 아빠. 지혜는 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응?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가 손을 닦았습니다. 뭔데? 지혜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학원에서, 응, 학원에서? 이 원장님이, 말이 막혔습니다. 원장님이 어떻게? 어머니의 눈빛이 궁금해했습니다. 자꾸 만지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 어깨도 만지고, 손도 잡고,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널 챙겨주시는 거야. 하지만 엄마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원장님이 누군데? 시의원이시고 교육자이시고 그분이 우리 지혜를 공짜로 가르쳐 주시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사춘기라 예민한 거 아닐까?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혜야, 너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이. 어머니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가족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참아. 대학만 가면 돼. 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지혜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엄마도 날 믿지 않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오늘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 이 원장님이 나를 만졌다. 어깨를 10분 넘게. 엄마에게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 내가 예민한 거라고 했다. 글을 쓰다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는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침대 밑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다시 학원에 가야 했습니다. 지혜는 학교에서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40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상담 받고 싶어요. 그래, 들어와. 무슨 일인데? 지혜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 학원에서요. 응? 미래학원 다니잖아요. 아, 이성철 원장님한테 배운다며? 좋겠다.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거기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상한 일? 이 원장님이 저를 자꾸 만지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지혜야. 선생님이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혹시 오해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디를 만진다는 거야? 어깨요. 그리고 손도 잡고.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이 원장님은. 선생님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학교 후원자셔. 시의원이시기도 하고 교육청이랑도 친하시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선생님도 그분을 잘 알아. 정말 교육에 헌신적이신 분이야.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정말. 지혜야, 잘 들어. 선생님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춘기에는 감정이 예민해져. 선생님의 작은 행동도 크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선생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이야기 조심해야 해. 괜한 소문나면 너만 손해야. 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원장님이 누군데? 내 말 한마디에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어. 알겠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시끄러웠습니다. 학생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혜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변기 뚜껑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아. 그날 저녁 8시였습니다. 다시 원장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늦었네. 이성철이 시계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이야. 다음엔 정확히 와. 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 지혜야, 요즘 표정이 왜 그래? 이성철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그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이상한 말 했어? 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학교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다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작은 동네야. 다 들려. 이성철이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지혜 앞으로. 아주 가까이. 선생님한테도 말하고 엄마한테도 말했다며.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철의 숨소리가. 그런데 아무도 안 믿더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나를 믿으니까. 20년간 쌓은 신뢰를 17살 애가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손이 지혜의 턱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눈을 마주 봤습니다.
너 혼자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오히려 너만 손가락질 당해. 내 가족까지. 손이 더 세게 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성철이 얼굴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내가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혜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추천서 안 써줘. 대학 못 가.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손을 놓았습니다. 내 가족 생각해봐. 아버지 일용직, 어머니 식당 보조, 동생 학원비, 다 내 어깨에 달렸어. 이성철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착하네. 그럼 계속하자. 그날 수업은 지옥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혜야 왔니? 네. 학원 잘 다녀왔어? 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깨끗해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1월 2일. 이 원장님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지. 그리고 협박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도 날 믿지 않으니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끝없이 내렸습니다.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매거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원장실, 잠긴 문, 손, 목소리,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꿈 꿨어요. 요즘 꿈을 자주 꾸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체중이 빠졌습니다. 5kg 넘게. 지혜야, 너 요즘 왜 그래? 친구 은영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거짓말. 얼굴 봐. 어디 아파? 아니야. 피곤한 것뿐이야. 은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학원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3번. 그 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성철은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불을 어둡게 하고, 오늘은 특별 수업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특별 수업이요? 응. 명문대 가려면 정신력을 길러야 해. 긴장을 푸는 훈련.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소파에 앉아. 지혜는 천천히 소파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이성철이 뒤로 갔습니다. 손이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긴장을 풀어야 해.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목, 팔. 선생님, 가만히 있어. 손이 내려갔습니다. 등을, 허리를. 지혜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 시험장에서도 긴장하지 않게 돼. 30분. 끝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지혜는 비틀거리며 학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쓰레기통에 기대어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피부가 빨개질 때까지 씻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교 3등에서 7등으로 그리고 12등으로 담임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학원 다니는데 성적이 왜 떨어져? 이 원장님한테 잘 배우고 있어? 네. 그럼 왜?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12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이성철이 말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줄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받아. 선생님 마음이야.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펜던트. 예쁘지? 내가 열심히 해서 주는 거야. 지혜는 상자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수업은 최악이었습니다. 이성철의 행동은 선을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목걸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처음으로. 더 이상 못하겠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차라리 그게 나을까?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 200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교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식당에 갔습니다. 지혜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먹으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교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4층, 옥상으로 가는 문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난간으로. 4층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작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한 발을 난간에 올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지훈아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다른 발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급히 달려왔습니다. 위험해. 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2학년 박지혜 맞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윤미숙이야. 수학 선생님. 지혜는 그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부임한 신입 교사였습니다. 왜 거기 있었어? 윤미숙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윤미숙이 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옥상 바닥에 앉아서 지혜는 윤미숙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 아무도 믿지 않아요. 나는 믿을게. 윤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선생님도 안 믿으실 거예요. 한번 말해봐. 지혜는 윤미숙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여기는 춥다. 안으로 들어가자. 윤미숙이 지혜를 일으켰습니다. 빈 상담실로 갔습니다. 윤미숙이 문을 잠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봐. 지혜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9월부터의 일들, 무료 특별반, 원장실, 잠긴 문, 손, 협박,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30분 넘게 윤미숙은 지혜의 손을 꼭 잡고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어요. 지혜가 말을 마쳤습니다. 엄마도 학교 선생님도 다들 제가 예민한 거래요. 이 원장님은 좋은 분이래요. 윤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혜야. 윤미숙이 지혜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말해줘서. 그리고 미안해. 어른들이 널 지켜주지 못해서. 지혜는 놀랐습니다. 윤미숙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믿으세요? 당연하지. 왜 안 믿어? 윤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윤미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대학생 때 과외 교수한테. 윤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말하지 못했어. 무서웠고 부끄러웠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 지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견뎠어. 6개월 동안. 그러다 결국 과외를 그만뒀어. 학점도 망치고 휴학도 했어. 윤미숙이 지혜를 봤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악몽을 꿔. 말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 그래서 교사가 됐어. 나 같은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내 눈앞에 너가 있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혜야. 윤미숙이 지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말하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며 살아. 너는 달라야 해. 내가 말해야 다른 아이들도 지킬 수 있어.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증거를 만들어. 증거? 응.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밖에 없어. 윤미숙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수업 때 이걸 가방에 넣어둬. 녹음기요? 응. 켜두면 자동으로 녹음돼. 원장실에서의 대화를 다 녹음하는 거야. 지혜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무서우면 안 해도 돼.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내 안전이 먼저야. 절대 무리하지 마. 지혜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 싶어요. 윤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자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우리 함께 싸우자.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이 있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윤미숙을 만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상담실에서 오늘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다음 수업이 토요일이지? 네. 준비됐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지혜는 녹음기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책 사이에 숨겼습니다.
학원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증거를 만들어야 해. 원장실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켜졌습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앉아. 평소와 같았습니다. 이성철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지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 녹음기만 신경 쓰였습니다. 잘 녹음되고 있을까?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혜야. 이성철이 불렀습니다. 네. 요즘 또 표정이 안 좋은데. 그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이성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혹시 또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지혜 뒤에 섰습니다. 요즘 좀 불안해 보이거든. 손이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지혜는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한테 계속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손이 세게 어깨를 눌렀습니다. 추천서 없이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더 세게 눌렀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내 집안 형편에 누가 널 도와줘? 나밖에 없어. 손이 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 잘 들어야지.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알겠어? 네. 착하네. 손이 다시 어깨로 내려왔습니다. 등으로, 허리로. 긴장 풀어. 이렇게 경직되면 공부가 안 돼.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봐. 지혜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녹음됐을까? 1층에 내렸습니다. 학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녹음 중이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게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이성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또 표정이 안 좋은데. 명확했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협박하는 말들. 추천서 없이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집안 형편에 누가 널 도와줘? 그리고 지혜의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아니요. 증거였습니다. 명확한 증거. 지혜는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윤미숙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지혜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녹음됐어요. 윤미숙이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윤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윤미숙이 지혜를 안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이제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윤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필요해요? 응.
내 일기장 있지? 네. 그것도 증거야. 그리고 윤미숙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 거야. 다른 피해자요? 응. 내가 처음일 리 없어. 이런 사람들은 반복해. 체계적으로 윤미숙이 지혜를 받습니다. 선생님이 찾아볼게.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그날부터 윤미숙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학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무료 특별반 학생들을 찾았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우수한 성적, 여학생, 부모가 원장을 맹신, 지혜와 똑같았습니다. 졸업생 명단을 뒤졌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유진, 19세, 2년 전 졸업생, 서울의 대학에 재학 중, 그녀도 무료 특별반이었습니다. 자퇴생 명단도 확인했습니다. 송미래, 18세, 1년 전 자퇴, 사유개인 사정, 그녀도 무료 특별반이었습니다. 윤미숙은 서울로 갔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대학 도서관 앞에서 한유진을 만났습니다. 유진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나는 미래학원 근처 학교 선생님이야. 무슨 일로? 이성철 원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컵이 유진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피해자가 있어. 지금 고통받고 있어. 유진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년 전에 무료 특별반, 원장실 모든 게 똑같았어요. 유진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견뎠어요. 대학만 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직도 악몽을 꿔요. 매일 밤 심리 상담도 받고 있어요. 윤미숙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알아. 무서운 거 알아. 윤미숙이 유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17살 여학생이 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 그 아이를 지키려면 내 증언이 필요해. 유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윤미숙은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송미래도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미래는 경계했습니다. 이성철 원장에 대해. 미래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다른 피해자가 있어. 문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지금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미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들어와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에.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지금은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미래가 윤미숙을 봤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 막아주세요. 더 이상 다른 애들이 당하지 않게. 그러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 제가 뭘 해야 하죠? 증언해줘. 내가 겪은 일을. 미래는 떨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2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윤미숙의 자취방에 모였습니다. 지혜, 한유진, 송미래, 그리고 윤미숙, 네 사람이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유진이 이어받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무료 특별반, 원장실, 잠긴 문. 모든 게 똑같았어요. 미래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심지어 하는 말까지 똑같았어요. 내 집안 형편에 추천서 없이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년 넘게 반복됐어요.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가난한 집 여학생을 골라서 같은 방법으로 분노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우리 신고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무서워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나도. 유진도 떨었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지혜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당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함께 가요.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과 함께 변화가 올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 속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세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3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지혜, 유진, 미래, 그리고 윤미숙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갈까요? 윤미숙이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이었습니다. 40대 남자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어떤 신고인데요? 성폭행 신고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만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죠? 이 학생들입니다. 3명 모두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명이요? 네. 같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누구죠? 윤미숙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래학원 이성철 원장입니다. 경찰관이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이성철 원장님?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사람은 방 안에 남았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10분 후 경찰관이 돌아왔습니다. 중년의 다른 형사와 함께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형사가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최민수입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명씩 진술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형사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주세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9월에 처음 만난 날, 무료 특별반 제안, 원장실에서의 수업들, 점점 심해진 추행, 협박,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녹음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일기장이에요. 일기장도 내밀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뒀던 그 공책. 형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한 기록들. 이것들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유진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법도 장소도 말투까지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죠? 윤미숙이 물었습니다. 이성철 원장은 이 지역 유지입니다. 시의원이기도 하고요. 조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조사하실 거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형사가 새 학생을 받습니다. 준비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될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될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윤미숙이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비밀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미래학원 이성철 원장이 조사받는데 왜? 학생 성폭행 혐의래. 설마 그분이?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지혜네 집 앞에 낙서가 생겼습니다. 거짓말쟁이. 빨간 스프레이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와서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혜야. 집 안으로 들어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내가 한 짓이 이거야? 아빠, 우리 집이 망신을 당하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비켜. 안 비켜요. 딸을 때리려면 나를 먼저 때려요. 어머니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어머니가 지혜 앞을 막았습니다. 나는 딸을 믿어요. 지혜가 거짓말할 애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 지훈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야, 내 누나 거짓말쟁이래? 아니야. 이 원장님이 그럴 리 없대. 우리 누나 말이 맞아. 지훈이 반박했습니다. 뭐, 너도 미쳤구나. 친구들이 지훈을 밀쳤습니다. 책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나, 괜찮아. 그가 지혜를 안았습니다. 누나 편이야. 항상. 지혜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월 중순이었습니다. 이성철이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지역 유력 로펌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성철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0년간 교육에 헌신해 왔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을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순수한 교육적 열정을 오해받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를 시기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입시 실패를 제게 돌리려는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언론이 양분되었습니다. 보수 언론은 이성철 편을 들었습니다. 명망 있는 교육자, 억울한 누명, 20년 헌신한 원장, 한순간에 무너져. 진보 언론은 피해자 편이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의혹, 철저한 수사 필요, 3명의 일관된 증언, 무시할 수 없어. 마을은 더욱 분열되었습니다. 지혜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그 애래. 이 원장님을 고소한. 배은망덕하게. 어느 날 화장실에서였습니다. 여학생 몇 명이 지혜를 가로막았습니다. 너 때문에 학원 망했어. 우리 오빠도 거기 다녔는데. 너 같은 애 때문에. 한 학생이 지혜를 밀쳤습니다. 지혜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만해. 은영이 달려왔습니다. 지혜 앞을 막았습니다. 지혜는 피해자야. 피해자? 거짓말쟁이지. 아니야.
나는 지혜를 믿어. 은영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은영아, 고마워. 친구잖아. 은영이 웃었습니다. 나는 널 믿어. 계속. 3월 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4월 15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되죠? 윤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새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성철의 변호사가 공격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습니다. 물증이 부족합니다. 녹음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 흘린 이야기였습니다. 지혜는 신문을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의 증언, 신빙성 논란. 기사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우리가 질까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지혜를 안았습니다. 진실은 이긴다. 시간이 걸려도.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울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여성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신문에서 이 사건을 봤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미숙이 반가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무료입니다. 김정숙이 웃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제가 꼭 막고 싶었어요. 권력형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김정숙은 새 학생과 면담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 일기장, 3명의 일관된 증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정숙이 새 학생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어? 윤미숙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당연해. 나도 무서워. 윤미숙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해.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유진과 미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가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4월 14일 밤이었습니다. 재판 전날. 지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4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양쪽 지지자들, 이성철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무죄, 억울한 누명을 벗겨라. 피해자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자. 피해자를 보호하라.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왔습니다. 유진과 미래도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윤미숙과 김정숙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들어갈까요? 김정숙이 물었습니다. 새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했습니다. 판사가 단상에 앉았습니다. 이성철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이성철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2년에 걸쳐 3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했습니다. 교육자라는 지위를 악용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이성철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결백합니다. 20년간 교육에 헌신한 분입니다. 순수한 교육적 행위를 오해받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가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선서가 끝났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혜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성철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혜가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에 이성철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추천서 없이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집안 형편에 누가 널 도와줘?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유진과 미래도 증언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교육자라는 지위를 악용했습니다. 가난한 집 학생들을 골라 범행했습니다. 무료 특별반은 덫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김정숙이 세 학생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피고인이 이용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잘했어. 윤미숙이 새 학생을 안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김정숙도 웃었습니다. 이길 거예요. 확신합니다. 하지만 2주는 길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혜는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있었습니다. 은영이 있었습니다. 유진과 미래가 있었습니다. 윤미숙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월 29일이었습니다. 판결일이었습니다. 다시 법정에 모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이성철, 판사가 이성철을 봤습니다. 피고인은 2년에 걸쳐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미성년자 3명을 성추행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됩니다. 녹음 파일이 범행을 입증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유죄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탄식했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겼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진과 미래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윤미숙이 새 학생을 안았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김정숙도 웃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이성철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김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은 것이 승리했습니다. 카메라가 새 학생을 비췄습니다. 지혜는 당당히 섰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널 믿지 않아서. 아빠가 잘못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지혜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동생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지혜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교실에 들어갈 때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혜야, 은영이 달려왔습니다. 잘했어. 정말. 다른 학생들도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용기 있었어. 지혜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담임도 달라졌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선생님이 널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선생님.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미래학원은 폐업했습니다. 건물이 비었습니다.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거기 그 학원이지? 끔찍한 일이 있었던.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유진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악몽을 덜 꿔요. 전화로 말했습니다. 상담도 계속 받고 있어요. 좋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미래도 달라졌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갈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세 사람은 가끔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잘했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유진과 미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지켰어. 윤미숙은 계속 교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상담 프로그램, 피해자 지원 시스템. 다시는 지혜 같은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김정숙 변호사는 다른 사건을 맡았습니다. 역시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지혜 사건이 선례가 됐어요. 전화로 말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월이 왔습니다. 지혜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지혜야, 같이 공부할래? 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응, 좋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교 12등에서 8등으로, 그리고 5등으로. 담임이 불렀습니다. 지혜야, 정말 대단하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공부가 즐거워요. 아무도 제 꿈을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지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점에서 일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학생, 참 열심히 하네.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지혜는 공원을 지났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 생각했습니다. 끔찍한 일도. 하지만 이겨냈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혜야, 오늘 상담 받았어. 선생님이 그러는데 많이 좋아졌대. 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미래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검정고시 합격했어. 내년에 대학 간다. 같이 축하하자. 지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했어. 우리 모두 잘하고 있어. 8월 말이었습니다. 개학이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고3이 되었습니다. 수험생이었습니다. 첫날 조회 시간, 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장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선이 지혜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의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당히 섰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행복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이성철을 처음 만났던 때였습니다. 지혜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겼어.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있어. 나는 여기 자유롭게 서 있어.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지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공부하다 잠깐 쉬는 시간,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들고, 지혜야, 잠깐 쉬어라. 고마워요, 엄마. 어머니가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 널 믿지 않아서. 엄마, 괜찮아요.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믿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어머니가 지혜를 안았습니다. 너는 정말 강한 아이야. 엄마의 자랑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윤미숙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더 고마워. 윤미숙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날 구원했어. 10년간 안고 살던 후회를 내 덕분에 풀었어. 지혜도 윤미숙을 안았습니다. 선생님도 저를 구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11월 16일, 수능 당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누나, 파이팅! 동생이 응원했습니다. 지혜야, 긴장하지 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아빠가 알아.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응원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격려했습니다. 지혜야. 은영이 달려왔습니다. 같이 파이팅하자. 응.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하나하나 집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혜는 침착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이미 더 큰 걸 이겨냈으니까.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학교 앞에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가 달려와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내 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고기도 있고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축하해. 온 가족이 건배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뒀던 그 공책. 증거로 제출했다가 돌려받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0년 11월 16일. 수능이 끝났다. 1년 전 오늘쯤 나는 절망했었다. 매일 밤 울었고 학교 옥상에도 올라갔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이겼다. 그리고 배웠다. 침묵은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목소리를 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윤미숙 선생님, 유진, 미래, 은영, 엄마, 동생, 그리고 날 믿어준 모든 사람들, 고맙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침대 밑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당당히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1년 전 봤던 그 별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희망의 별이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대학 원서를 넣었습니다. 어디 넣었어? 은영이 물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응. 지혜가 웃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1월 말이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엄마.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합격했어. 온 가족이 뛰어왔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지혜, 정말 잘했어. 동생이 지혜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모두 웃고 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미숙에게. 선생님,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유진에게도, 미래에게도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2001년 2월이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지혜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당에 모였습니다. 교장의 훈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강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박지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크게, 특히 오래. 지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방청석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동생도, 윤미숙도 왔습니다. 미소 지으며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생님들과도. 지혜야, 잘 지내. 선생님도요. 학교를 나왔습니다. 교문을 지나며 뒤돌아봤습니다. 3년간의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안녕. 작게 인사했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식이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큰 캠퍼스였습니다. 신입생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설레는 얼굴이었습니다. 지혜도 설렜습니다. 새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같은 과 학생들과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는 지혜야. 나는 수진이야.
만나서 반가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저녁에 유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지혜야. 유진이 달려와 안았습니다. 대학생 됐네. 언니도.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 지혜가 물었습니다. 좋아. 많이 좋아졌어. 유진이 웃었습니다. 상담도 계속 받고 있고, 약도 끊었어. 이제는 악몽도 거의 안 꿔. 다행이다. 다 내 덕분이야. 유진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줘서 나도 치유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미래와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지역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하고 있네. 지혜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겼어.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쁘지만 즐거웠습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처음 오셨어요?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네, 돕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네요. 일주일에 한 번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상담 보조, 자료 정리, 피해자들과의 대화. 언니, 정말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요. 한 여고생이 울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널 믿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어. 소녀가 지혜를 봤습니다.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1년 가을이었습니다. 지혜는 윤미숙을 만나러 고향에 갔습니다. 선생님, 윤미숙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혜야, 대학생활 어때? 정말 좋아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요즘 학교는 어때요? 많이 달라졌어.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상담 시스템도 강화됐어. 학생들이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어. 다행이다. 다 내 덕분이야. 윤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변화를 만들었어. 집에도 들렀습니다.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혜야. 동생이 달려와 안았습니다. 오빠, 키 더 컸네. 당연하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혜야, 대학에서 뭐 배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좋은 공부하네. 어머니가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서울 가면 제대로 못 먹을 텐데. 그날 밤, 지혜는 자신의 방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천장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일이 있었어. 끔찍한 일도. 하지만 그것들이 날 여기까지 오게 했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에, 고통도, 아픔도, 그것들이 지혜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마워. 작게 속삭였습니다. 모든 순간들에게